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 강북의 재건축을 가진 그런 집주인들 입장, 그리고 일기 신도시 아파트 집주인들 입장은요, 요번 8.16 부동산 대책 중 주택 공급 270만 호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졌던 것은 사실이죠. 요번 정부의 대선 공약은 첫 번째,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따라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 특히 강남,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본다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등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 용적률을 300%에서 400%까지 해주겠다. 이러한 특별법을 해가지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이래서 일기 신도시들 또한 가격이 꿈틀꿈틀한 부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집값이 그동안 또 얼마나 올랐나요? KB국민은행의 올해 5월달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하반기 이후 떨어지는 주택 매매 가격이 3월달 들어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였고 4월달에는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는 거죠. 이때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3억이 올랐다. 그래요. 5억이 올랐다 등등 이러한 기사들이 쏟아진 그러한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오른 이유 간단하지 않습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요번 정부 들어서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제를 완화하고 안전진단을 완화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수요가 증가된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일시적 완화를 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완화를 하고 등등 이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요?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 또한 일기 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했다. 그래하여 재건축에 관련된 그러한 곳의 집값이 상승하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 등등 해서 지금 집값이 하향 안정세로 좀 전환됐지 않습니까? 아무튼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또한 일기 신도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 공급 대책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급 대책을 통해서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제를 완화하고 안정진단을 완화시켜주면 또다시 집값이 꿈틀거릴 것이라는 이러한 희망을 가졌겠죠. 그런데 엊그제 발표에 의하면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정비구역의 지정 확대를 하겠는데 차후에 순서대로 발표하겠다. 차후에. 그래요.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금액, 그렇죠. 재건축 초과 이후 환수, 이런 금액 상향 조치, 기본 면제 금액 상향 조치하는 거 9월 중으로 차후에 발표하겠다.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완화하는 거 적용 범위, 시행 시기 올해 말까지 차후에 발표하겠다. 그래요. 이러하니 강남이나 강북 재건축 규제 완화를 기대한 집주인들 입장이라면 거의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지난 과거의 얘기예요. 2022년 4월 19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에 가격이 꿈틀꿈틀거린다. 그렇죠? 요 당시만 해도 이랬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현실론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왔죠.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한 이후에 대통령직 인수위 수석 대변인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다라고 말을 바꿔버렸죠. 그러니 많은 일기 신도시 사람들이 쏘갔다. 그래. 쏘갔다. 대선 공약에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해준다고 해놓고 쏘갔다. 이렇게 또 난리 난 적이 또 있지 않습니까? 비판 여론이 들끓자. 그러니 또 인수위에서는 아니다. 실제적으로 또 해주겠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또 규제 완화해주겠다. 이러한 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도 바로
6월 달에 시행되는 또 지방선거, 그렇죠?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 해주겠다. 이렇게 오락가락 했다는 겁니다. 오락가락.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다면 엊그제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한다면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은 2024년 중으로 수립하겠다는 거죠. 그건 뭐 엄청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2024년 중으로 수립하겠다. 2024년에 하겠다도 아니라 2024년 중으로 수립하겠다. 계획을 한번 가져보겠다. 요때까지 계획표를 한번 짜보겠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2022년이니까 앞으로 2년이 남았다. 라는 거죠. 그러니 참 이게 그만큼 일개 신도시에 한해서 29만 명에 한해서 마스터 플랜 짜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또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죠. 결국 2024년이라고 한다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4월 10일 날 있죠. 앞으로 정확히 601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2024년 중으로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짜겠다. 그렇다면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를 해서 일기 신도시 특별법만을 추진하겠다. 그렇죠? 그러니 표를 달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결국 2024년 중으로 연기됐다. 이렇게밖에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은 그때 가봐야 또 알 수가 있고, 그렇죠? 막상 또 선거 결과를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과반수를 또 득표 못했어. 그래요. 또 과반수 이상이 득표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계획이 수립되고, 또 이건 뭐 또 착공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건 뭐 언제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2024년 중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차기 정부에 이것 또한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세월에 이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일개 신도시만 재건축 특별법을 하기에는 이건 만만치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일기 신도시 아파트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다. 거의 뭐 충격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냥 뭐 멘붕 그 자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일기 신도시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증가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 특히 뭐 좀 외곽 쪽에 있는 일기 신도시 도시들의 충격이 앞으로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보다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